뜻깊은 한반도 리서치 파운데이션 우리 시작하는 모임을 갖겠습니다. 윤일상 총장께서 나오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오면 저는 이 길을 따라 여기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길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의 주인입니다. 그 길을 가되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인생은 왜 선택일까? 평생 동안 우리는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들의 평생 동안 걸어가는 길입니다. 태어나서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종교의 선택,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에 이르기까지 선택입니다. 옳은 선택인가 그런 선택인가? 과연 우리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 한평생 일생을 사용하면서 과연 나는 돌이켜보면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저는 박목월의 나그네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바퀴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묘한 위치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름하여 한반도의 선택은 어떤 거였던가? 한반도의 선택은 과연 옳았던가? 아니,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22세기를 조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한반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 속에 한반도를 알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갖고 있는 사명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 오늘 이렇게 사소한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출발은 미흡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모임이 바로 Korean Peninsula Research Foundation. 앞으로 이 한반도 연구소가 어떤 연계를 갖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출발점, 이 시점에서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출발은 미흡하지만 이제 스타트 라인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연구소 출범식을 비록 뉴욕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 한반도 연구소 창립에 참여하신 많은 목회자님들 가운데 우리 유승남 목사께서 나오셔서 오늘 한반도 연구소 출범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뉴욕에 소재한 프라미스 교회가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때에 우리 김남수 원로 목사님의 충성과 헌신과 또한 허예원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여러 동역자들과 여러 장로들과 여러 성도들이 충성된 헌신이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교회의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그 선교의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세계 전역에 퍼팅 윈도우 무브먼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실 때에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또한 도마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프라미스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전 세계 열강에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2 김남수 목사님, 제2 허연행 목사님, 또 제2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들 같은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이 세계 열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뜻깊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에 의해서 한반도 연구소를 출범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모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노예와 기근과 질병, 또한 남녀노소의 그 차별, 남존여비 차별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미신 숭배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흑암 아래 있을 때에 복음의 빛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미래의 선각자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빛을 비춰주신 은혜, 이번에 36년여 가래 고통당하던 백성들에게 영합군을 통하여 이 나라를 해방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왕복을 얻게 된 기쁨, 또한 해방 후에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도하며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주신 은혜, 또한 나라가 건국되자마자 공산당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움 속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 또 핍절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황폐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복음화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신
한가운의 기적, 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된 이 정체성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반도 연구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심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될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악마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을 침략군으로 규정하여서 역사의 왜곡을 계속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오마르크주의에 의한 왜곡된 평등, 왜곡된 인권, 왜곡된 평화로 말미암아 개인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거대 입법의 독주로 행정 또 사법을 다 빼앗고 전체주의 국가로 달려가고 있는 절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한반도 연구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이 한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해야 될 터인데,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채 물결 따라 그냥 그것저것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백성들이 사는 가정, 교회, 국가사회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므로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 존경받는 나라가 될 때에 남북 통일은 복음으로 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온 인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펼쳐가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한반도 연구소가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는 귀한 한반도 연구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은 너무 미미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요셉과 같은 훌륭한 그런 행정가, 모세 같은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이곳에 붙여주시사 한반도 연구소가 한반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연구소가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남수 목사님과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다시금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한국에서 보았을 때는 잘 못하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 더욱더 건강케 하시고 이 교회 위에 복 주시사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여 진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대한민국 안에서 출범하는 한반도 연구소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뉴욕에서 한반도 연구소가 출범합니다. 국민의례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의원 경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경례.
화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태극기가 준비가 아직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다비는 애국가 그리고 미국가를 김영환 전도사께서 나오셔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대로 선 자리에서 할아버지 죽으시는 저 산기슭에 할미꽃 졸고 뻐꾹새는 울어 이에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순국 선열들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묵념으로 기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연구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한반도 연구소가 이렇게 출범하게 됐을까 하는 그런 경과를 정리해서 현재 한국에서 로펌을 갖고 계신
김현철 변호사, 이미 한국에서 판사 생활하시고 지금은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 한반도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현철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감입니다. 소개받은 김현철 소장의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나오신 대부분 이승만 건국기념사업회에서는 감사를 맡으시는 지 꽤 오래 됐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런 미국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싱크탱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나온 삶의 역정 속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보셨고,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좌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그것들이 다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의료개혁, 이게 그 평가는 좀 다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우파 정부들이 했었던 것들인데요. 좌파냐 우파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다고 했어도 어떻게 하느냐에서 잘못됐으면 효과가 안 났을지 모릅니다. 자, 또 되돌아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잘 아시는 토지개혁, 그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먼저 기한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해왔고 또 과학기술 육성 정책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냥 랩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성공의 뒤에는 항상 계획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했었고요. 정부가 사실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방향성도 없고 전략도 부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런 것도 한참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정쟁이 따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어떤 것이 괜찮을 거다. 너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지르는 거죠. 그때. 자, 그리고 같은 정파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에도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정은 정권이 무자비한 정권이고 인권 탄압하는 점은 다 동의하지만 그 정권이 사라져야 되냐 아니면 버텨줘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참 어려운 게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싱크탱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정책은 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예전에 수원지방법원이 있으면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80년대에 세워졌는데 수원만 관할할 건데 뭘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했는데 나중에 수원만 관할한 게 아니라 경기 남부를 대충 관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 불편하고 거기 왔다 갔다 지금 새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 불과 80년대인데 그렇게 관공서라고 하는 평생 계속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걸 만드는데도 단견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또 자, 지금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 우리 뭐 구경도 하고 뭐 인도 가면 타지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좋네.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짓을 왜 했나 싶었죠. 지금 와서 보면은 아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좋네.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는 거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임진왜란, 우리 조선대조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한일 합방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만약에 일본 사람의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그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였을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그죠? 타이밍. 그리고 이런 기준의 필요성은 마치 수학에서 어떤 그 전제에서 출발하고 진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 기준은 일단은 한민족과 한반도 문명입니다. 뭐 더 큰 나라가 그냥 중국 옆에 있는데 그냥 우리 가져 잡수세요. 그리고 우리 중국 될게요. 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그거 한반도와 한민족. 자,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없이는 어떤 것도 그 기준이 없으니까 정책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도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자명한 진리라고 하는 그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전 독립선언문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모든 사람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를 세운 것이고 만약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정부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없앨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자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명한 진리를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뭐 다 증명할 필요 없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우리 또 저도 이제 이승만 기념사회지만 98% 이상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우파 말하면서 우파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이 뭐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이후에도 경제개발을 한 게 그게 우파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실 때도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구현이 되면서 내가 체득해서 알게 되신 거예요. 비로소. 자, 그래서 제가 우파니, 보수니 이런 말, 진보, 좌파니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실은 새로 깨닫고 이거를 지켜야 되는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민족주의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우리 출발점이 한민족, 한반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족주의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면 돼. 이거 아닙니다. 빵으로만 평가하는 경제만능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 돈 잘 벌면 됐지. 저기서 전쟁이 나가지고 뭐 다 죽어나도 우리가 무기 잘 쓰고 돈만 잘 벌면 돼. 이런 빵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치를 지키는 우리가 처음에 있는 그 이 위치는 우리 성경 다 아시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이 전파돼야지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안 오셔요? 안 전파 안 됐기 때문에. 자, 그 최전선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중국, 북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론에 기초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 없다고 하는 거죠. 아예. 없을 것 같아가 아니고 없다고 전제합니다. 정신은 물질에 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뇌로 하는 거고, 뇌가 없으면 생각 못하는 건 맞지만, 그 뇌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유물론, 입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 싱크탱크 한반도 연구소,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저는 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이 방향은요, 과정에서 우리 여기 계신 김남수 목사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시지만 그 전에 회장하셨던 황교안 그다음 회장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우리 그 다른 포럼의 그 회장이시고 하는 분도 계셨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이야기인데 내 일은 아닌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었고, 또 나도 하고 싶은데 내 여건이 안 되네, 이런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회장을 하셨던 권영세 그분은 제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안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남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뜻을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지혜, 지식, 전략으로 정쟁을 이기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6절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 이거 보긴 했지만 여기서 이거 끌어내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 대치하고 있는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는 여기 계신 김남수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런데도 이야기했지만은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작은 씨앗에서 출발하지만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정신의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세상이 바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처럼 출범식인데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 같죠? 우리 그 한반도 연구소의 출범 과정을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많은 그 스토리가 있지만은 정리해서 우리 김현철 소장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 군주가 왕이 슬기로운 행정가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느긋하게 살 수 있느냐를 정리를 해 오너라 해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잘 만들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 줄여라. 6권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2권으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많으니까 1권으로, 그래서 1권으로
집약을 해왔는데 누가 다 이걸 한권을 다 읽겠느냐. 그러지 말고 한마디로 줄여서 가져오너라. 국립 그때 행정가들이 가져왔습니다. 그걸 본 왕이 무릎을 탁 치고 이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공짜는 없다. 공짜 정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이에요. 미라클. 대한민국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서 경험하셨잖아요.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면서 느끼셨죠?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게 달라지고 좋아지고 변하고 또 변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가꿀 것인가? 실험하는 북한 동포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어쩌면 한반도 연구소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 외국에 있는 학자, 관심 있는 애국자들이 결집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게 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갖고 출범한 바로 단체가 한반도 연구소.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걸 들고 나오신 목회자이신,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서 50년이라는 많은 세월 동안에 노심초사해서 여기까지 도달하신 김남수 이승만 건국대 대통령 14대 회장께서 한반도 연구소가 필요하다 깃발을 드셨습니다.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일 사무총장님은 이렇게 뭘 보시거나 손을 잡으시면 아주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으셔서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과 또 저희가 만났던 얘기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우선 시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어떤 일도 지금 뭘 시작하거나 진행하거나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특별히 역사적인 다른 역사관이나 혹은 특별히 전쟁 개념을 가진 전략연구소 같은 것들은 아마 거의 힘들지 않겠나, 이런 배경에서 그동안 또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께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봤던 얘기들이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만나서 몇 번 토론을 거쳐서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실 이 모임은 비공개여야 되고 전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건 군사 용어입니다. strategic이라는 이 전쟁의 백본을 만들고 그 전쟁의 기본 계획을, 집을 지으려면 학구방이나 초라한 초막집을 지으려면 그냥 짓습니다. 뚝딱 하면 되는데 적어도 뼈대에 있는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계획서와 시방을 위한 이런 자세한 디테일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그리고 특별히 남북한이 대치, 그리고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그리고 일본의 신도이즘과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북한의 김일성 주사파,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 김일성이 만든 종교의 이 서라운드된 한반도가 거대한 협박을 받고 위기에 처해서 이 전투를
해야 될 입장에서 계속해서 무너져간다, 무너졌다, 망했다, 큰일 났다, 희망이 없다, 길이 없다는 외침을 처처에서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누구나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나 서 있는 사람이나 이런 고민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를 해방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서수남 장로님 1943년생이시고 우리 문유삼 총장님 44년생이시고 저도 44년생.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외정 때 태어나서 해방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6.25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4.19와 월남전과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격동기를 지나면서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1975년에 월남 패망 직전에 선교사로 월남을 가서 또 거기서 이제 죽기 직전에 포위됐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와서 독일을 가서 동독에서 3년을 그리고 이제 그게 동서독이 통일됐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와서 이런 떠돌이 생활을 50년을 하다 보니까 조국의 금융과 객관적 관념에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특별히 제가 육군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논산훈련소를 거쳐 배치된 특수 뭐라고 그래요? 논산훈련소 다음에 배치받은 데가 육군 정보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정보학교에서 작전과 정보를 미국 교재를 갖다가 다 번역해서 강의를 하는 걸 아주 20대 군대에서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작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된 데가 부산 병기기지 사령부 작전 정보 작전 G2, G3 작전 정보처에서 3년을 근무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군 그리고 참모 그리고 사령관 이런 분들에게 이 무슨 글을 써서 이렇게 보이다 보면 뭘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만든 전략이라는 걸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것 다 전략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살면 사는 사람은 막 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략이 반드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멍가게, 식당, 마치 전화회사, 무슨 큰 작은 기업들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프로덕션이 좋아도 전략, 마켓 전략이 없으면 회사는 망하고 아무리 마켓 전략이 좋아도 프로덕션이 나쁘면 이거는 망한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좋은 마케팅 전략을 가지면 반드시 성공해서 일본도 소니도 파나소닉도 능가하고 일본 자동차도 능가하고 하여튼 남미에 가보면 현대, 삼성 이 전략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갔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전략이 이만큼 중요한데 전략이 없으면 군대도 싸울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전술에는 디테일입니다. 그 전략을 어떻게 이루어가냐 하는 데에 대한 전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전술을 우리가 전략이 있냐 없다. 물론 한국에도
전략연수가 있고 또 국방부에도 그 다음에 각 육해 공군에도 다 전략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it doesn't work. 그렇게 길게 내다보 완전한 전략이 없기 국가 자체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게 있어서 이제 뭐 작전 명령도 있고 뭐 이런 다 계획이 세웠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전체를 어우르는 전략적 헤드쿼터와 심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 5번 가서 2번, 3번째 그분들하고 친하니까 이 나라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심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통치를 위해서 무시무시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노래라도 그냥 하지 않고 표 하나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세계 정세를 읽을 때 완벽한 정세를 읽습니다. 미국을 가지고 노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손바닥에 넣고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김일성 대학에서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완벽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미국의 방송, 뉴스, 텔레비전, 신문 그날치는 몽땅 가져다가 그걸 하루 틀고 365일 읽고 그 전략에 의해서 미국 사람의 정치, 동향, 리액션 그리고 기본 내셔널 멘탈리티까지를 잘 조사해서 이거 이렇게 놓으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준비해서 내놓는 지하 조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도 뭐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북한도 아마 잘 모르죠. 우리도 잘 모릅니다. USSI, United States Strategic Institute, 미 전략연구소라는 기관에서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세계 정세를 분석해서 그 정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잘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위치에 우리가 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지난번 문무일 삼총장과 이후에 우리 다 몇 분이 오셨을 때 조선일보에 우리 이름 기억하는 데는 우리 문무일 삼총장님이 대단했어요. 조선일보 계신 우리 기자, 네? 아니요. 기자분 한번 같이 오셨어요. 하여튼 아침 먹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보수 일선에는 기자라고 하시는데 아직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청와대가 정복되고 국회가 장악되고 군대와 법조계와 교육계가 장악됐으면 이제쯤은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일선에 계신 보수 언론이라면 당신이 그런 말을 지금 할 시대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2의 광복, 건국운동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라고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에서 공감하시면 광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 동의 찬성하시고 제청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박수 한번 해요. 그 얘기 마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 전략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 터키에서 조영선 성산제가 앞으로 연구원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행히 38년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그 전략을 연구하시는 선교 전략가이신데 오늘 여기 모시게 된 걸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돈 많이 안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벌써 돈이 거금이 들어갔어요. 거금이 얼마 들어가냐? 500불이 들어갔어요. 그 500불은 뭐 하냐면 미 합중국 뉴욕 주정부의 등록. 전략 연구소가 등록. 여러분이 배를 타시기 전에 신청해서 배에 계실 동안에 허가가 나와서 뉴욕 주정부에 합법적 등록된 그런 인코퍼레이션을 맞추고 또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변호사님이 참 바빠 급하게 우리가 와서 사인을 하기도 하고 은행을 오픈해서 이제 액티비티를 하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안 하고 내가 다 했으니 사인해서 열어주고 다 옮겨주면 되는 벌써 그걸 다 끝냈었어요. 와. 계신 동안에 마무리 지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 기관에 아마 연구원이 적어도 전 세계 역사 아마 어떤 우리 팀들 중에 인류학을 전공하신 분, 엔트로폴로지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략에는 칼추로 안트로폴로지가 필요합니다. 한 국가를 보거나 한 민족을 볼 때 민족의 내셔널 멘탈리티, 민족성, 민족의 성향을 분석해야 전략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전문가, 군사 전문가, 그리고 뭐 산업이나 그 다음에 좀 기독교는 종교나 뭐 전체를 어울려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여기에 10년 안에 아니 5년 안에 이 거대한 전복된 쓰러져간 침몰돼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이승만 박사가 건국해 하시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그 건국하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 맞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5년, 1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이 레포트, 비밀 레포트가 나와서 아멘. 정치가는 이걸 보지 않고는 정치가 할 수 없고 군사 전략가는 이 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허간하고 뭐 서류하고 준비하고 뉴욕에 사는 죄로 또 미국에 있는 죄로 또 제가 이승만 기념사에 있는 죄로 임시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학자도 계시고 또 박사님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기업가도 계신데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깊은 연구소와 아마 혹시 이거 끝나면 식사도 하셨으니까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에 한번 잠깐 들르셔서 한번 보시고 거기다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연구소 현판을 붙이고 같이 새 출발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전략연구소가 이곳에 세워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7명으로 이 시간에 현재 공식적으로 등기이사죠. 우리끼리 말하면 등기이사 3명이 김남수, 김현철, 문무일 이렇게 미국에 이미 등록을 하고 나머지 4명은 학자분들입니다. 언론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학자 이주천 교수, 또 한 사람은 북한 문제 전문가 여자분입니다.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했던 정영순 박사, 또 한 사람은 과거사 위원장 김광동 씨가, 이 교수님 무슨 전공이죠? 정치학입니다. 고대. 정치학이죠. 그리고 언론인 전 MBC 보도본부장 오정환, 이렇게 해서 7사람이 스타팅 멤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앞으로 많이 참가하실 줄로 믿고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7명 가운데 오늘 이 한반도 연구소 격려의 말씀은 직접 참여하신 이분은 부산고등학교, 그리고 고려대학, 그리고 역사학자로 원광대학에서 많은 역할을 하실 분입니다. 역사학자이신 이주천 교수로부터 격려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31년 동안 역사학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 와보니까 저 자신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제가 좀 느낀 것 먼저 말씀드린다면, 왜 가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핵심 그겁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즐기라. 다만 공짜가 없다. 예수 믿고 전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한 해는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지막 우리 연구소, 한반도 연구소에 저는 뭐 만드는 줄도 몰랐고, 제가 이제 픽업을 당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선택이 됐는지를 모르고, 칼빈의 예정교리, 그런 것도 존재한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이나, 우리 김현철 변호사님, 또 김 목사님 세 분이 연구소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1, 2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4년, 5년 된 것 같고요. 제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를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사회운동, 언론 활동을 정상적으로 오랫동안에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좌우진영이, 지금 남북전쟁 직전의 미국처럼 극도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일을 장기적으로 정책이든 뭐든지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핵심적인 것은 1945년 미군이 들어왔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까지 미 대사관이 굉장히 이제 힘을 셌고, 서서히 92년 중국이 한중 수교가 되면서 지금 3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영향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일본의 영향력은 그냥,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런 감정으로 해가지고, 좀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의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갈기력이 남북한에 찢어졌고, 지역적으로 찢어지고, 좌우 간에 찢어진 그런 양상은 해방정국과 유도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상태다 하는 점이고, 지금 중국 영향력이 92년도 한중 수호 관계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등소평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잘 대해주면 그들이 자유민주 체제에 감업을 해서 우리처럼 자유민주 체제로 개방되고 민주화, 리버럴 차이나, 대만처럼 그런 나라가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등소평정기라든가 중국 관계의 문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WTO 이후로 해서 중국은 초안전 이대로 중국의 세계 전략의 최전선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지금 주사파들은 지금 북한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사파들이 친중파로 말을 갈아타는 것이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은 바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 정도 잘 살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된다. 산만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그냥 프리핸드로 내버려 두고 평택에 미국만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의 내정령을 간섭하지 않은 것이 벌써 87 체제 이후에 30몇 년 지났고, 그래서 다시 트럼프가 오면서 이것 봐라, 한국이 중국의 아가리에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여러 가지 책을 한 5권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2-3권 떴는데, 조지 프리드만이 2011년에 쓴 그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그 책을 어제까지 읽고 느꼈는데, 거기에 한국 파트가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고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 왜? 중국과 일본에 갇혀 있는 게 한국인데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면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시 미국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 일치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마인드 때문에 서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읽고 제가 참 이거 대한민국이 쉽게 망할 나라는 아니구나 그런 것에 안도를 해서 유튜브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새우 등에서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지듯이 중국과 미국의 등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미중 관계가 이렇게 이혼하지 않는 관계인데, 버리지 않는 관계인데,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결속할 수 있는 부부가 이게 이혼하지 않는 결속할 끈과 이해관계 정이 있듯이 한미 간의 이런 정이라든가 전략적 마인드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이 미국에 대한 짝사랑을 한 것이 1880년에 일본에 등장한 관리인 김홍집이가 소위 그 황준헌의 중국에 있는 일본 주재 청나라 공사인 황준헌의 조선 책락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조선에 오면서 이 리훈장이 주도한 리훈장이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연대하라, 미국과 외교관계를 하라는 것이 리훈장의 책략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책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1884년에 82년에 고종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미국과 프렌드십을 체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계속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 왜 우리를 일본에게 팔아먹었느냐, 미국은 우리에게 배신했다 해서 1882년 조미통상조약의 약속을 어긴 것을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조약을 설득하게 돼서 이제 유엔군까지 오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까지 1954년 체결한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이렇게 1880년대부터 그 전략적인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벌써 120년 이상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철을 맺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 왔던 그 선교사들이었을 겁니다. 1884년 9월 달에 중국에서 있다가 이 코제이 선교사가 인기가 없어 돈 장사가 안 되니까 버림받고 조선에 가봐라. 그 당신 인기 끌고 돈도 벌 수 있다 해서 그래 하고 인천항에 내렸던 것이 갑신정변 한 달 전이었던 겁니다. 그때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거의 죽을 뻔한 김민영익을 살려두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탄생한 게 선교의료, 교육의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푸라기도 붙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유교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한국 교회사의 하나의 그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이 지점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승만 박사를 한번 생각한다면 회심을 하고 고종의 외교 특사로 가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려 했지만은 만나지는 못하고 카스트라 테프트 조약이 체결된지도 모르고 철저하게 배신당하면서 강대국 정치 이론을 체득을 한 것이죠. 그는 많은 기독교인들, 유학파들이 영어 잘하는 김규식이라든가 안창호라든가 많은 수재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왔다 갔지만은 이승만만큼 확실하게 결심하고 이승만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외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승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네 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던 것이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독립운동의 하나의 무기로서, 웨폰으로서, 수단으로서 교회 가는 것을 비즈니스라든가 출세라든가 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건국의 위협을 달성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군정에서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 합쳐서 70%가 그냥 무상원전, 무상 토지 계획한다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지원했는데 그 속에서 공산주의자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해서 여성 참정권을 줘야겠다는 생각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여운형, 김규식, 또 김구 이런 라이벌이 자신을 못 살게 굴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 국가를 구하겠다 원문군처럼 바로 우리 애국주사처럼 이승만은 모든 문제가 안 될 때 어디로 갔습니까? 모스크바로 간 게 아닙니다. 일본 장독처럼 일본 간 게 아닙니다. 중국 간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승만의 리거시는 뭐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간다? 미국 간다. 그러면 왜 이 한반도 연구소는 미국에 있어야 되는가? 대답은 자명합니다. 지금 한국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론, 정치, 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실정입니다. 보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김현지 문제가 석 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에 나왔는지, 나이가 몇 살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동창도 모르는데 석 달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규리가 김규리 여사가 얼마나 몇 년을 쥐어뜯겠습니까? 완전히 빨갛게 여성입니다. 물론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불편부당한 언론의 작태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보고서가 내도 그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 채택되지 않는 겁니다. 즉 한반도 연구소라는 것은 마치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서지필 박사를 만나서 유학에 꿈꿨던 이승만처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여기 교포들의 파이낸셜 서포트를 받아서 여기 인재를 키워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건국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대단히 유사한 비장한 심정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항일운동가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영어도 잘하죠. 유학도 했죠. 그러나 이승만만이 공산주의자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그의 신앙으로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모든 이 항일운동 건국사업을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남수 목사님한테 느낀
신앙이 올인한 사람의 대가는 우리 모두를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고 건국에 뛰어들어 나라를 정상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그 신앙의 깊은 일이었다 하는 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연구소라는 것은 결국은 신앙,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예술, 문화 모든 군사적인 것을 포괄하는 그러한 그 문화 전쟁의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 자유라는 그 전체주의 국가와의 최전선에서 싸운다는 이러한 인식을 워싱턴이라든가 뉴욕의 조야에 설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을 부르고 미군을 불렀을 때 한국이 무너지면은 최전선의 자유가 무너진다. 자유와 노예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어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그 북한에 있는 그 노예가 된 그 동포들에 대한 그 심정 우리가 이걸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는데 한반도 포럼이란 연구소라는 것은 남과 북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고받고 떡 주고 뭐 이렇게 했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그 가치를 인간의 어떤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자유 해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전 지구상에 우리가 지구인이 어제도 우리 이번에 그 모인 것이 우리가 느낌이 구로바람 예술을 묻는 사람은 흑인이든 어떤 나라든 인류라든가 종족 DNA 관계없이 모든 지구인들이 모여서 예술을 찬양하는 본 글로벌한 어떤 기도적인 가치관에 우리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연구소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 통일을 지향하되 이 지구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환경이냐 인권이냐 평화냐 할 때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21세기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자유 통일을 이룩하고 또 전 세계 위기에 빠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어떤 선두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뭐 왜 제 자신이 픽업을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저희 그 주제는 작은 시작과 큰 열매다. 영어로 말하자면 small beginnings to great harvest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오늘 출범이라는 것은 미약하지만 여기 문밀 총장님이나 또 변호사냐 또 우리의 위대한 태양으로 등장한 김남수 목사님이시면 우리는 큰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긍휼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코리안. 미국에서 점차 코리안이 뜨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인. 세상을 바꾸는 게 뭡니까? 정치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 관계, 불신, 믿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중도라는 그런 말이 있죠. 중간 지점입니다. 잘못하면은 중도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한국에서는 회색 분자. 정치적으로 해방정국에서 중도 우파 김규식 실패했습니다. 중도 좌파 이원영 실패했습니다. 중도 통합론 이철승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중용 사상도 필요하다. 한반도 연구소가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제가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용은 기울어지는 것을 중심을 잡아주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한반도 연구소를 저희들이 기대를 걸면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규천 교수께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그 한반도 연구소에서 우리 우남 이승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발진 기지가 전략적으로 이승만 기념사업회죠. 이번에 지회장들이 한 30%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 지역에서 제일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대전까지, 세종까지 참여했으면 거의 100%, 한 70, 80%는 될 텐데, 충청 지역에서 우리 지회장, 충북 지회장님과 부지회장님, 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기념사업회 기금을, 금일봉을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대표로 이종민 지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세 분 같이, 어떤 분 같이 나오시죠? 우리 김철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네. 네, 좋습니다. 한번 대표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발주금 기금, 제가 알기로는 1금 100불이 아니고 1000불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바로 입금을 시키되, 먼저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김남수 회장님께 전달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김남수 회장님 나오시고 계십니다. 충청북도 지리에서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1000불을 지금 오셨습니다. 회장님 받으시죠. 아까 제가 선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버리는 것, 정신과학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디지 못할 때 죽지 않는 사기로 덤벼라, 버려라, 믿어버려라. 그저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 목숨은 자유로워진다. 이 정신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서수남 장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아프면서 매일 그 7박 8일 동안에도 들어눕다시피 했습니다. 그 아마 본인이 잊지 못할 기억이요 추억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서수남 장로 그리고 테너 박수홍 선생 축하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서수남 장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축하의 노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모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아주
오묘하되는 것을 오늘 제가 앉아있으면서 느꼈습니다.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24살에 저를 낳으셨는데 그냥 그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못 보고 자랐는데 이제 과거의 몸으로 아들 하나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참 이렇게 따뜻한 눈빛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은 그 만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남의 집살이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뒷바라지도 하고 물론 돈이 없으니까 오너로서 장사를 못하지만은 오너 밑에서 그 가진 힘든 일을 마다 하시고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서 저를 키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았어요. 수남아, 너는 건성으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너를 존경하지는 못하고 너를 참 부모님을 욕되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참 어머님은 힘들게 사셨어도 참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배를 타면서 참 그 좋은 그 크루즈를 타고서 자빠져 일주일 동안 몸했는데 참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삶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고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뉴욕을 이렇게 방문해서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김남수 목사님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밥도 먹고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시간이 갖게 된 것을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드리겠는데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노래 들을 기회가 많지도 않으니까 이번 동물농장이라고 있는 곡을 좀 틀어주세요. 네, 그거 틀어주세요.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Don't
아니었네. 어른을 보여생들 아까시라고 하얀 옛날의 가수오니 얼굴 서주세요. 하늘이 제와요.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오아니요. 불러오는 찡찡이는 나는 싫어요. 난 역시 웃어주세요. 얼굴 웃어주세요. 나의 제와요. 강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오아니요. 저기 앉으면 나도 생각하는데요. 잘 역시 웃어주세요. 얼굴 웃어주세요. 안에 대만으로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오아니요. 옛날 나를 웃으면 보이다고 저 밤도 귀하나요. 얼굴 웃어주세요. 안에 제만으로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오아니요. 웃으면 보이요. 얼굴 웃어주세요. 나의 제발로 장난스럽게 웃어주는 그런 우리가 내가 좋아요. 우타리가 정말보다는 아까는 정말이죠. 영식의 마음이 들리니까 들으니까 배도 말씀을 많이 하니 좋아요. 아니겠지 이것저것 맘에 들고 주사위라고 정국이는 아이스크림 남국의 금방을 공지하고 나와의 것은 성부로냐 상태의 것은 백주나 정주국께서 에이를 나는 힘이 갈갈 운다고 어디보다 많은 무슨 하나의 것은 깜빡이 들어가지고 어저께 일을 했는데 좋은 받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난 30분이나 넘었는데도 불과하느냐. 한숨 쉬자고 하느냐. 그런다고 모르겠느냐. 무엇이고 상관하는 것이 무엇이가 무엇이고 나로 난
가요 무대를 했는데 역시 최고의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국민 가수답게 즐겁잖아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상급 있게 많이 걸려있는 퀴즈입니다. 몇 장 몇 절이겠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몇 장 몇 절이죠? 23장 네? 아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절 맞았습니다. 13장 우리 유원 목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좀 이따 내 나타내서 한 컵 한잔 하십시오. 왜 이 구절을 드렸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소명사상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는 저희 이수만 기념사 때 제가 이수만 대통령을 공부하는 게 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돌아가신 2년 전에 돌아가신 이인수 박사님의 아버님 이수만 박사 선양에 6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남겨준 흔적은 우리에게 사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로 오래 일을 하셨고 지금은 고문이신 박승호 선생님 이번에 대표로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이 테너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80이 되면 그때부터 남의 나이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80이 넘으면 매일 아침 땡큐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9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산에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땡큐 말 있잖아요. 구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80이 넘었습니다만 박승호 우리 이사께서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가 안 올라가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끝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고 생각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는 마지막 나를 부신다
고맙습니다. 이 한반도 연구소 출범식이 창대하게 출범한 게 아니고 스몰 스텝. 오늘 모이신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서로 가깝게 정보해보러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한반도 연구소 출범에 고생을 많이 했던 분 가운데 여러분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기념사 앞에 미주총회 총회장 김명호 목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박수 한번 해주시면 그리고 신부적으로 한반도 연구소 간사 역할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황일봉 간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멀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지회장으로 참여하신 박여환 회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역사적인 사진으로 남게 되겠습니다만 마무리를 연구소 이사장으로 애쓰실 척도와 더불어서 우리 김남수 이사장을 모시고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박수로 맞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은 다 소개해야 되겠지만 LA에서 오신 김재건 장관 이사장이십니다. LA 지회에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조영성 우리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시고 마르마르 대학에 박사학위를 하시고 아마 선교 분야의 전략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분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뉴욕 지역에 여러 이사님들과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뉴욕 지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용해서 그 능력이 우리나라의 축복과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대 모든 생각대로 맡겨두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운행하신 원칙을 깨닫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살아갈 수 있는 국민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방향을 전해갈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기관 하나님이 세우셔서 시작하신 한반도 리서치 파운데이션 기관 의회와 이를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들과 이를 함께 걸어가며 후원하신 모든 후원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들어온 조국에 그리고 저 북한 증가하는 2천만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멀리 서울에서 미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좌석에 앉아 계시는 광주 지회장 박성일 지회장 잠깐 일어나실까요? 그 부인께서는 조혜성 어디 계시죠?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오신 우리 이 목사님 네 분, 네.
그리고 충청도에서 많이 중원 지역에서 이번에 중심을 이루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과 전부 김철 목사님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 네네. 네, 이성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박수로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참여를 했습니까? 다 소개를 해드렸나요? 그리고 제일 그 인하대학교 출신이고 우리 기념사업회 이번에 이 프로젝트의 인하대학 출신으로 여러분을 섬겨준 우리 김보로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다 하게 됩니다. 기념 촬영은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기 때문에 좀 시간 걸리더라도 촬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반도 연구소 출범식을 여기에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